자, 질문 없어요, 진짜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 활용으로? 활용해요? 그럼 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 공배수, 최대 공배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개념제는 아니 얘는 활용 있어. 거기 쉽게 활용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네. 여기는 개념제는 쉬워가지고 활용이 거의 없죠? 활용 있어요, 없어요, 여기? 거의 없죠? 일단 오늘은 어디에 하고 할 거냐면은 일단은 페이지 19페이지 개념센에서 19페이지 하고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활용은 RPM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센으로 먼저 하고 개념센 19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단원 시역 쌓기 뭐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쉬우니까 자, 일단 봅시다. n분의 a, n분의 b가 자연수로 만들기. 김지호 빨리 보지 말아요. 보세요. 태경아, 빨리 펴, 이거. 개념세. 어렵습니까? 한국말이? 19만. 자, n분의 예를 들어서 n분의 32, n분의 38, 48? 48? 자, 요런 거에서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n은 얘가 자연수 되면 뭐가 되면 n이 되겠냐, 우리 태경아. 32, n분의 32가 자연수 되면 n이 뭐가 돼야지 자연수가 되겠어? 2. 그걸 물어보진 않겠죠, 내가. 그러니까 이건 약수들. 이 n이 32의 약수가 돼야지만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겠지? 여기도 뭐가 되겠어? 48의 약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야? 32와 48의 동시에 약수가 되니까 이런 n은 뭐라고 볼 수 있어? 32와 48의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 충분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공약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공약수 문제고, 최대 공약수는 몇입니까? 32하고 48의 최대 공약수 몇이에요? 8. 8이에요? 확실합니까? 16 아니에요? 16 아닌가요? 16이죠?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16만 구하면 끝난 거죠.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하면 16이 최대 공약수니까 이거의 약수들만 구하면 공약수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6의 공약수가 바로 약수가 답이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 2, 4, 8, 16. 잘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약수들은 좀 규칙이 있는데 조금 배우고 넘어갑시다. 약수들의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약수는 짝수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수가 아닐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3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 32, 2, 16, 4, 8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짝수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얘가 홀수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통 약수는 짝수개가 나오거든요. 홀수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 우리 수인아. 네? 저희 느낌상. 자연수로 홀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수도 홀수긴 해야 되는데 홀수라고 다 무조건 나온 게 아니죠. 이 마지막에가 이 둘이 똑같은 게 곱해지. 같으면 돼요. 마지막에 같은 게 곱해지면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제곱수라고 하죠. 제곱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우리 배웠던 게 뭐였죠? 약수개 3개 나오는 거는 그 제곱수들 중에서도 뭐의 제곱수가 되죠? 소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곱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수가 짝수개수가 나오는데 제곱수들은 홀수개가 나오는 거죠. 뭐 25 이런 거 있잖아. 16. 얘도 제곱수죠? 4, 4, 16. 그 홀수개가 나오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말아두면 뭐 나쁘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9분의 n, 12분의 n을 자연수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9의 배수가 돼야 되겠고 이 n은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1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9와 12의 공배수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약수랑 공배수 문제에 약간 변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19페이지에 나온 거죠. 따롭게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개념센에서의 개념은 배웠어요. 하지만 개념템은 아주 쉽기 때문에 활용이 있다 없다? 없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대부분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이 되겠죠.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친구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활용 파트의 부분은 뭘로 공부를 할 거냐면 뭐로 하겠죠? 이 뒤에는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그냥 내면 되겠고 쉬우니까 RPM을 봐서 활용 파트의 문제들을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제일 중요하죠. 뭐 사실은 뭐 활용 빼고는 다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RPM으로 다시 넘어가서 빠르게 개념을 다 쳤어요. RPM 넘어가서 첫 번째 활용은 유형 몇 번이 되냐면 유형 4번이 되겠죠. RPM 넘어갔어요. 개념제는 없어요. 활용 자체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1단원 끝나면 테스트 한번 보면 되나요? 네? 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테스트 봐야죠. 못 본 친구들은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고 이제 남아서 공부를 좀 시키고, 왜 공부를 안 하고 있느냐? 죽고 싶냐? 그러면서 이제 무새끼 나오면서 이제 또 이 원장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나와가지고. 해감이는 어떻게 남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이 없어, 사람이. 왜 자신이 없어? 통과할 거라는 강력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자, 일단은 143번을 볼게요. 143번. 이 143번을 보면 여러분들 최등방수의 활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다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봅시다. 12권, 60개, 그 다음에 72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결론은 얘를 가능한 한 똑같이 나눠주려면 어떤 수들 중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냐면 약수들 중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약수가 아니고 만약에 5 같은 걸로 나눠주면 이게 나눠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약수들 중에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2까지 약수하면 뭐가 되는 거죠? 1, 2, 3, 4, 6, 12가 가능한 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되게 많죠? 1, 2,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 10, 그 다음에 12. 되게 정신 사납다. 던지지 마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72는 뭐 1, 2, 3, 그 다음에 3도 되고 4도 되고 5는 안 되고 6 되고 7, 8 되고 8,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30, 18,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 7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니까 이게 바로 뭘 찾는 문제랑 똑같다? 최등학수를 찾는 문제랑 똑같더라. 그래서 제일 큰 거 봤더니 10인가요? 10인데 12? 가장 큰 거. 그죠? 뭐 이렇게 안 찾죠, 우리가. 사실은 처음이라고 한번 해줬어요. 약수들 중에서 해야지만 이게 다 똑같이 나눠질 수가 있더라. 뭐 이런 문제니까 이 첫 번째 그 활용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딱 보더라도 너무 쉬워. 그죠? 자, 마찬가지로 145번도 똑같이 풀면 되죠. 145번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여기 유형은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뭐 나눠주는 것들은 뭐 쉽잖아요. 어렵냐 우리 수인아? 이 정도 쉽잖아요. 이 정도 뭐 여러분들 잘 풀 거라 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 유형 5번이 되겠죠. 유형 5번에 보면 이제 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정사각형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여기서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가 무슨 얘기죠?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약수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만약에 약수가 아니면 빈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246번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160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가 160이고 뭐 세로가 280이면 세로가 더 기네요. 세로가 더 기니까 더 길게 뭐 이렇게 생긴 개가 있는데 얘에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붙일 때 들어가 정사각형 붙이겠죠. 그래서 160의 약수하고 280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로 붙여야지만 가장 큰 타일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되냐, 태겸아? 이 최대공수는 40인가요? 그래서 40짜리로 이렇게 붙이면 여기 이제 몇 개가 들어가냐면 얘가 총 4개가 들어가죠. 40이 최대공수가 나오는데 구해보면 알겠지만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0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몇 개 들어가죠, 여기는? 7개. 7개 들어가죠. 이쪽에 이제 7개로 나눠지니까 결혼 총 타일의 개수는 4 곱하기 7을 하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160하고 280이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40으로 최대공수 나눴어. 그럼 여기 4가 나오고 여기 7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 4가 의미하는 게 160에 40으로 붙였을 때 4개가 생긴다. 이쪽으로 가로로 4개 생긴다는 얘기고 여기 7은 뭐죠? 280에 40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몇 칸으로 생긴다? 7칸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타일수는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하는데? 곱하면 된다. 그림으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공식으로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4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4개씩 7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7칸이니까. 4, 7에 28이 되는데 공식에서 보자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에서 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 4하고 7 얘기가 바로 이게 4개고, 이게 7칸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타일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0이 첫 번째 1번 답이 되는 거고, 한 변의 길이는 40cm가 되는 거고, 세대공약수가.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뭐의 개수가 된다? 타일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4, 7에 28개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공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정확히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48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14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필요한 것들. 이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148번. 우리 지우 친구 다 풀어왔어요? 그 뭐지? 응. 그 전에 응. 쌤이 풀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쭉 풀었어? 잘 풀었어요? 그 뭐지? 답안지가 응. 그 저한테 없어서 응. 그때 채점했던 거 빼고는 채점을 못했어요. 채점하고 있어요. 풀어놨어요. 저기 채점해. 자, 송아야,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는? 열심히는 아니죠. 수학적으로는 열심히 구하라고 한 건 없죠. 최대 공약수 60, 120, 뭐 90, 120인가? 최대 공약수 몇이에요? 30. 30이죠. 그럼 2, 3, 4죠. 그러면은 벽돌의 개수 몇 개예요? 24. 요거를 다 곱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밑에 층에 2 곱하기 3에 6개가 나오고 이게 위로 뭐 4층이 쌓여졌다. 그런 느낌이죠. 요걸 다 곱하면 뭐가 나온다? 개수가 나온다. 위로 간 거예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제 위로 또 채우고 되는 거죠. 3D로. 그래서 24개가 된다. 뭐 알면은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죠? 그 다음에 활용 문제가 뭐가 나왔죠? 유형 6번에 뭐 나왔죠? 가로, 세로 길이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 자, 요거는 약간 문제가 바뀌죠. 149번부터는 조금 바뀌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
149번에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120하고 160인 직사각형 모양의 딸의 둘에다가 뭐를 지금 심고 있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근데 어디랑 만들어서 나무 심냐면 내 모퉁이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다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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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나무를 무조건 심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모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한 심는데 최대가 된대. 결론은 이 문제도 뭐를 찾는 문제냐면 간격이 이렇게 일정히 심으려면 마찬가지로 약수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장 넓은 간격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바로 뭘 찾는 문제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몇 개가 나오죠? 바로 하면은 여기가 3개고 여기는 4개인데 지금 심을 때 이 안에는 심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심는 거야? 둘레만 심는 거니까 여기 40씩 심으면 여기 몇 개가 들어가냐면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0, 40, 40 이렇게 심겨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몇 개 들어가는 거야? 4개니까 40, 40, 40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막 나눠가지고 40으로 나누니까 여기 3개 나오고 여기 4개 나오니까 3개, 4개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2배 더한다면 2배 하면 답이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세면은 14개 안 나와요? 14개 안 나와?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14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퉁이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 40으로 나면 3이잖아. 이게 3인 거야. 첫 번째 3.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되냐? 하나만 모퉁이를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는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야. 나눴을 때 또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4 더한 다음에 2를 곱한 거랑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지. 아, 정신 사나워. 야, 그거 빼, 빨리. 힘들다고. 왜 흔들어 대. 정신 사납게. 자, 여기서 결론은 40으로 3이, 이게 3이 3개인 거야. 40으로 나누면 4가 이게 4개인 거야. 또 이게 3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그래서 이게 네 모퉁이에 심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120이랑 160을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가 40이었어. 그럼 3하고 4가 나왔잖아. 그럼 둘레에다 심으면은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이치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3, 4, 3, 4 이렇게 2개 있잖아. 더한 다음에 둘레에다 심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심게 되면은 조금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4개씩 가가지고 이게 4개씩으로 가가지고 이게 다 4개씩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안에도 있으면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4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 거죠? 안에도 다 심게 되면? 둘레 말고 안에도 다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뭐가 돼야 돼?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에까지 다 심게 돼버리면은 여기다가 뭐를 더해야 되냐면 1을 더한 다음에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뭐 직접 자기가 해보면서 아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뭐 외우지 말고 뭐 외운 거는. 그래서 겉에만 심을 때는 그냥 3, 4, 3, 4니까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나오겠고 만약에 이 안에 다 나무를 심게 되면은 여기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은 총 개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 이해되나요? 그래서 151번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151번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151번이 149번이랑 차이가 뭐죠? 가능한 기둥을 적게 세운다. 간격을 넓히겠다는 얘기죠? 간격을 최대값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151번 문제도 149번이랑 똑같아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최대공식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수인아, 그래, 안 그래? 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죠? 아니야, 똑같은 문제 아니야?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모퉁이 문제, 똑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151번은 그러면 답은 뭐냐? 우리 예나마? 답이 뭐예요, 그래서? 몰라요? 아니, 안 풀었어요? 뭐 안 풀고 뭐 하고 있어? 금방 풀 거 아니고 사실 뭐 다른 거 같이. 22개 아니에요? 이거 더한 다음에 몇 배만 하면 돼? 2배만 하면 되니까 2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번 그림 그려보다 보면은, 그림 그려서 풀다 보면, 아, 저게 저거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저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않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안 되는 거죠. 문제 또 변형시키면 다 틀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최성배수 구하는 문제가 딱 나왔고요. 활용으로 넘어갑시다. 아마 저번 시간에 유형 몇 번까지가 숙제였냐면 9번까지가 숙제였죠. 10번부터 우리가 이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거꾸로 물어봤어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잘하는 애들이 한 번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64번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가. 자, 4 곱하기 x, 5 곱하기 x, 6 곱하기 x에 3개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다? 공배수가 18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은 제일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요? 소인수분해를 해서 푼다. 오케이. 소인수분해. 또 없어요? 또 어떻게 풀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4x, 5x, 6x의 최소매수를 이렇게 구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못 구하나? x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나눠지긴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죠? 4, 5, 6이겠죠. 근데 최소매수니까 이게 4하고 6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소매수 구하는 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까? 돼요? 되잖아. 근데 물어본 거죠. 방법이 우리가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소인수분해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무조건 위에서 소인수분해 했었으니까, 소인수분해만 될 거다.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방법들을 한 번씩 써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배운 게 있잖아. 이거 안 배웠어요? 근데 왜 안 써볼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들은 다 써보세요. 위에서 뭐 얘기 안 했어. 위에서 뭐 그런 말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써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배웠으니까. 될 수도 있잖아.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 다시 뭐 새롭게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다. 그게 이제 수학 실력이 느는 지름길이에요. 위에 시킨 것만 뭐 베껴가지고 해봤자 잘 안 늘어요.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그럼 이게 4, 그 다음에 20, 60x죠. 그래서 이게 180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분해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꼭 소인수분해 안 해도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괜찮나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160 몇 번을 도전해 볼까요? 7번을 도전해 봅시다. 167번. 167번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인수분해도 풀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풀어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는 결론적으로. 167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5대 6이다. 그럼 이거를 숫자로 만들려면 이게 약분돼 가지고 나온 거잖아. 약분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미지수만 하나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돼 가지고 2대 5대 6이 된 거잖아. 그럼 약분되기 전에 숫자를 x라고 넣으면 bx, 5x, 여기 x가 되는 거죠. 약분되기 전에가 몇 배가 뭐 약분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x라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b를 줬을 때 다시 숫자로 돌아가려면 미지수를 하나만 곱해주면 돼요. 뭐 x를 곱해줘도 되고 뭐 y,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미지수 뭐로 약분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원래 숫자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문제가 164번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x, 5 곱하기 x, 6 곱하기 x랑 차이점이 없는 거죠, 지금. 이때 최종 배수가 이게 600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굳이 소인수분해 안 해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x 뭐 나옵니까? x는 뭐 나와? 20? x가 20이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0, 100, 120이니까 요거를 다 더하는 게 답이 되겠죠. 20을 구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x가 20이 나왔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계산했다고 쳐. 안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20이 답이 아니에요. 20을 넣어가지고 이 세 자연수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20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자연수 합을 다 더하게 되면 답은 2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집중하시고요. 뭐 나중에 잘 들으세요. 뭐 별로 어려운 문제들 아니에요. 다 보면은 이 B로 줬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곱해주면 돼요. 미지수 하나만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기 뭐 이런 게 있죠. 최소 공배수가 주어질 때. 자, 이제부터 또 문제가 또 재밌어지겠죠. 이제부터 슬슬.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 그죠? 그래서 a가 있고 a를 모르죠? 20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됐냐면 문제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 거죠. 야, 그러면 딱 보면 알겠지만 최소 공배수는 큰 거 따라가잖아, 무조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2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여기 2의 세제곱 됐잖아. 여기 무조건 뭐 있어야 되냐면 2의 세제곱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2의 세제곱 무조건 있어야 돼요. 큰 거 따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도 여기 없잖아. 그럼 여기 3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3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없는 게 좋겠죠. 5는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5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8, 3에 24가 되는 거고, 그럼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된다? 4가 되겠죠, 그때.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24에 24에서 뭐 24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죠, 그러면? 24만 되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바꿔서 24도 되고 여기다가 뭐 곱해도 되는 거죠? 5를 곱해도 되죠. 그래서 24랑 120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낸 게 바로 170번 문제죠. 170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24만 물어보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 A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문제를 응용해서. 가장 작은 것만 찾아가면 너무 심심하잖아.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 이런 문제가 170번 문제죠. 이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소인수분해로밖에 구할 수가 거의 없게 돼요. 소인수분해 아니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배웠죠. 활용을 할 때도 소인수분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 소인수분해 이득이 너무 많네요. 개이득이 너무 많아요. 그치, 송아야? 소인수분해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가치가 충분히 있죠? 약수 찾기도 편안하고, 제곱수 찾기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 찾기도 편안하고, 최소공배수 찾기도 편안하고, 활용 풀 때도 편안하고. 얼마나 지금 배웠을 때 활용 가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15는 3 곱하기 5죠, 소인수분해하면. 그 다음에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것 같고요. A는 모르죠. 최소공배수가 150? 150이면은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나오냐, 통화야? 자, 그러면 일단 A에는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포함이 돼도 되고 2가 포함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은 마찬가지로 다 있죠, 여기 3이. 그러니까 3도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도 돼요. 맞죠? 5는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밖에 없으니까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 두 가지가 나오죠? 3도 있어야 되고 없으니까 몇 가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이제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 둘 다 없으면 5제곱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만 포함됐을 때, 그럼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2만 포함되지 않고 3만 포함됐을 때, 3 곱하기 5의 제곱도 되는 거고. 2하고 3하고 다 포함됐을 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찾게 되는 문제가 이제 심화 문제 같은데 많이 출제가 하겠죠. 왜냐면 가장 작은 수 구하는 건 좀 쉬우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한 몇 개가 돼서? 3개? 여기 4개 떴는데 어떻게 3개가 나오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4개가 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뭐 다 포함해도 되고, 하나만 포함해도 되고, 둘 다 포함 안 해도 되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총 4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다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인수 분해하지 않고는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으로는, 나눠가지고 푸는 방법으로는 풀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 들어갈수록 소인수 분해를 써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그걸 깨닫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 활용이 들어가 보죠. 다시 최소공배수에 활용이 나오면서 얘네들을 쭉 끝까지 가면은 아마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아마 소인수 분해 끝까지 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슬프지만 또 몇 단원이 끝나는 거죠? 2단원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아마 되게 많이 진도를 뺄 수도 있는데 2단원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RPM이 끝나면 아마 센이라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로 RPM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걸로. 그 다음에 센 정도가 끝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어려운 문제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아주 신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셀이 끝나면 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다음 단원의 어려운 문제집을 조금 풀면서 2학기 진도를 나갈 겁니다. 1학기가 끝나면 뭐를 나간다고요? 2학기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도는 뭐 선생님 같이 하면 이렇게 느리게 나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 원장님하고 했을 때는 1학기 진도만 했고 아마 2학기 거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선생님하고는 웬만하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가장 쉬운 문제집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부터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집을 많이 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많이 풉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도를 아주 천천히 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뭐 천재거나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면 따라올 수 있어요. 뭐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뭐 나는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S반에 있는 친구들이 당연하겠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죠, 선생님 결론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하게 돼 있어요. 저를 믿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번 넘어갈게요. 이제 최소 공배수에 뭐가 나오죠? 활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15cm인 거니까 이 가로 12, 세로, 요즘은 세로가 긴 게 대세인가요? 여기 문제는 다 이렇게 세로가 길더라고요. 12랑 15를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이렇게 붙여서 정사각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여 나가겠죠. 이렇게 붙여 나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 나가겠죠? 여기 이렇게 붙여 나가겠죠? 이렇게 붙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가로 길이는 뭐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로 길이는? 왜냐면 12 하나 더 붙이면 24 하나 더 붙이면 36 하나 더 붙이면 48이니까 이 가로 길이는 가로는 12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로 길이는. 당연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붙여 나가면 몇 개 붙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닌가? 느낌 안 오나요? 오죠? 그리고 뭐 점점점으로 갈게요. 세로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의 배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5, 30, 45니까 이쪽 세로 길이는 뭐의 배수가 온다? 15의 배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타냈냐면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럼 정사각형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죠?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결론은 가로랑 세로랑 어떻게 해줘야 돼?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다 내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랑 쭉 가고 15의 배수가 쭉 가다가 같아져야 돼. 왜냐면 정사각형이란 말 때문에. 왜냐? 정사각형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제 같아졌을 때 이 배수들 중에서 같아졌어. 그걸 우리가 공배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지? 뭐 대부분 애들은 이런 걸 안 하고요. 아몰랑 외워요. 그냥 최소 공배수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의 응용이 나왔을 때 이게 최대공학수 구해야 돼? 최소 공배수 구해야 돼? 이렇게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암기한 친구들인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원리를 파악했던 친구들은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뭐지? 최대공학수야? 최소 공배수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외웠던 친구들은요. 이런 짓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처음 나오는 문제 나오면 다 틀려요. 근데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처음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중에 심화 문제집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집은 대충 외워서 풀면 돼요. 풀린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암기밖에 없는 거야. 사고력이 없는 거야. 거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못되게. 자, 그래서 12의 배수랑 15의 배수 최종 배수를 구하게 되면 가장 작은 게 뭐죠? 우리 송아야?
가장 작은 거 10이랑 15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60이죠.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래서 60cm가 되겠다.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얘기죠. 이때 필요한 색종이의 숫자는 여기 12 곱하기 뭐죠?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5개가 있는 거죠. 12 곱하기 5에서. 그 다음 여기는 15 곱하기 4에서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개수는 뭐가 된다? 5, 4, 20이 된다. 자, 이렇게 그림적으로도 머릿속에서 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최소공배수에 활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자, 이건 이제 2D야. 평면이었어. 이제 입체도형으로 간 문제가 몇 번이 되냐면 173번이죠. 이제 정사각형 대신에 뭐가 나온다? 입체도형이니까 정육면체가 나올 겁니다. 왜냐?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문제가 바뀐 게 바로 173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있죠? 뭐 충분히 어렵지 않죠? 이것도 초생배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냐? 태경아? 자, 여기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173번까지만 풀고 조금 쉴게요. 자,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가져가셔도 되고요. 쉬는 시간 끝나면 다시 저 앞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쉬는 시간에는 다시 스마트폰 주고 잠깐 노는 시간이니까. 173번. 24, 30, 18이 되겠고 6으로 가는 것 같은데 64, 24, 65, 30, 63, 18 오! 한 번에 끝난 것 같아요. 요거 다 곱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60 아닌가요? 이거 다 곱하면 되죠? 최종배수는 지금 64, 24,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최종배수가 5 곱하고 3 곱하면 되니까 최종배수 몇이야 그러면? 360이야? 360이나 돼? 크네? 그러면 이거 곱하면 안 되겠네. 자, 360이면 여기서 24는 몇 개 필요합니까? 360 가려면 360 최종배수 맞아? 맞죠? 그러면 여기 15개 필요하냐? 가로는 15개. 여기 15개 필요한 거야? 가로에? 엄청 커지겠네 그러면? 30은 몇 개 필요해? 12개. 그러니까 여기 15개 필요하고 여기 12개 필요하고 이제 위로 올릴 거죠 이제? 위로 올릴 때는 또 몇 개 필요해? 18이니까 20개. 이게 다 곱해야 되네.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로에 15개. 왜냐면 지금 360이니까 24가 15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세로에도 12개, 30이니까 12개 있어야 되고 이거 위로 올리죠? 올릴 때 18이니까 20층으로 쌓아야지. 20층 쌓아야지, 20층. 그 숫자가 좀 커졌다, 안 커졌다? 좀 많이 커졌죠? 여기서. 조금 많이 커졌네요. 그럼 답은 누가 구했냐? 이건 360, 3,600인데. 180 곱하기 20이니까 3,600개가 되겠네요. 정육면체 쌓으려면 3,600개의 벽돌이 있어야 돼요. 한 모서리는 360cm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답이겠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해 봅시다. 자, 대겸아 어디 할 차례냐? 대겸아 어디 할 차례니? 174번입니다. 114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러 가다 보면은 이제 버스가 이제 배차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 버스. 배차 간격이 뭐죠? 배차 간격? 우리 얘나마 배차 간격? 그러니까 내가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몇 분에 한 대씩 버스가 이제 올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배차 간격이죠. 몇 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올 것이냐.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버스가 자주 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배차 시간이 막 1시간 이렇게 됐어. 한 번 놓쳤다. 그럼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면 이제 슬퍼지는데. 자, 봅시다. 174번에서 보면은
이 배차 간격이 속초행 버스는 20분이 되겠고요. 부산행 버스는 15분이 되는 거니까 둘 다 20분에 처음에 9시에 출발한다고 치면 속초행 버스는 20분, 40분, 그 다음에 60분이 이제 10시겠죠?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출발하는 거고 부산행 버스는 15분, 30분, 45분, 60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출발하는 거죠. 15분씩. 다시 출발할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다 구할 수 있죠. 어렵나요? 몇 시죠? 60분 뒤에는 같이 출발하니까 9시에서 60분이 지나면 몇 시입니까? 9시에서 60분이 지나면 몇 시야? 10시죠. 답은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배차 간격 문제도 동시에 출발하는 거 찾으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거죠. 되는 문제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게 톱니바퀴를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톱니바퀴. 톱니바퀴 별로 안 어려운데. 자, 톱니바퀴는 178번에 보면 톱니바퀴 문제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가 45개, 30개가 있으면 선으로 맞물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45개랑 35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려면 45개니까 몇 개가 맞물려야 돼? 45개가 처음 맞물려야 처음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5개, 그 다음에 90개 맞물리고, 그 다음에 뭐 135개 맞물리고, 이렇게 맞물려야지 처음으로 오는 거고. 얘는 30개밖에 없으니까 30개, 60개, 90개 이런 식으로 맞물리면 처음으로 온다, 안 온다? 오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 동시에 맞물리는 거니까 공배수의 결론은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개 맞물리면 되는데 90개 맞물릴 때 얘는 45개니까 몇 바퀴 도는 거야? 90개 맞물리려면? 2바퀴죠. 얘는 이제 2바퀴가 되는 거. 얘는 30개니까 90개 맞물리면 몇 바퀴 온 거냐면 3바퀴가 된 거죠. 이때 문제가 B는 몇 바퀴냐? 얘가 몇 바퀴 돌았냐 물어봤으니까 다음 뭐가 되는 거죠? 3바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A인지 B인지. 골로 갑니다. 2바퀴 쓰는 순간 저 멀리 가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실수한다고 막 교식 같은 거 써놓고 막 틀리고. 그러면 하나 풀어보십시오. 180문제, 180번 하나 풀어보세요, 같이. 태경 180번 빨리 풀어라. 열심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몇 바퀴죠, A는? A가 5바퀴예요? 되게 아닌데 A가 4바퀴고 반대가 돼야 되죠? A가 4바퀴가 돼야 되겠고 B가 5바퀴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최종 배수가 지금 보면 300인가? 300대냐면 얘는 4바퀴 돌아야 되겠고 얘는 300이니까 5바퀴 돌아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훅 갑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의 유형을 하면 아쉽지만 소인수 분해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활용 파트가 끝나게 되는. 너무 아쉽죠? 더 쓰고 싶은데. 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표정으로 우리 수임이가 날 보고 있어요. 전혀 아쉽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게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전혀 아쉽지 않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었다면 보고 있는 게 아쉽겠지만 결국에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의 관계인데 이거 우리 했었죠. 두 수를 곱한 거는 두 자연수를 곱한 거는 최대 공약수랑 최대 공배수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개념센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 얘기가 지금 유형 15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곧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 관계가, 이 관계도 배웠겠지만, 이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3개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풀 수가 없거든요. 일단 요것도 알아두세요. 181번에 보면 최자연수가 있는데, 18, 30, 그 다음에 n이 있겠고요. 이때 최대 공약수. 내가 최대 공약수 뭐라 쓰기로 했죠? 앞으로? g로 쓰기로 했죠? g? 그래서 g는 6이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l로 써서 630인데 이게 지금 2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공식을 쓸 수가 없죠. 이건 2개였을 때 나온 공식이잖아. 3개일 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 뭐를 해야 되겠냐라고 본다면 뭐 해야 되겠냐? 어떻게 되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18을?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30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고 n은 있는데 일단 트레버서 6이잖아. 그치? 그러면 6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2하고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뭔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그치? 이게 여기까지가 최대 공수. 근데 630이잖아. 630대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얘가? 630이면?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630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무조건 있어야 돼? 7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7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죠? 7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여기서 3을 더 가지고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3이 제곱이 된다 그래도 어차피 뭐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하고 3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을 더 있어도 돼. 7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는 무조건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더 있어도 되는 거는 곱하기 3에도 괜찮아요. 여기다 곱하기 3에도 괜찮아요. 또 뭐 곱해도 괜찮죠? 5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돼요. 5를 곱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과 5가 동시에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15를 여기다가 곱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7, 6에 42도 되고 3을 더 곱한 뭐도 되는 거죠? 126도 되는 거고 5를 더 곱한 210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를 더 곱한 42에다가 15를 더 곱한 630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죠? 84가 되는 거죠. 이게 3개짜리로 갔을 때 최대원 최소 공모에서 소인수분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답은 84가 된다. 자, 여기 앞에서 약간 풀었던 건 2개짜리에서 조금 더 3개짜리가 더 어려웠다, 안 어려졌다? 어려졌다. 심한 문제집에 무조건 있는 문제집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82번하고 183번을 지금 다 풀어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182번, 183번을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려워할 거예요. 풀어주면 항상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씩 헤맬 수 있는데 여기서 연습하고 가시면 돼요. 나랑 같이 풀면서
일단 n은 뭐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태겸아. 최대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 뭐도 가지고 있어야 돼? 3도 일단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때문에 이건 참이죠. 최대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공배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때문에 이 최대 공배수 7 때문에 뭐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7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과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 공배수 때문에 3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때문에 7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나는 잘 이해 안 된다, 지금. 이해 괜찮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2는 당연하겠지만, 있어도 여기 없으니까 최대 공배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만약 여기에 만약에 2가 있었어.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최대 공배수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한 거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포맷이고, 여기다가 2가 있어도 돼요. 1을 더 곱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2가 없어서 그래.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있으면 최대공에서 바뀌니까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지금? 3은 더 있으면 얘가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 3 더 있으면 3의 제곱되면 최대공에서 바뀌어요? 3 있으면? 안 돼요. 5는? 5 있어도 여기 최대공에서 안 바뀌죠? 5는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를 곱해줘도 상관은 없다. 7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2하고 5가 동시에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얼마 곱해줘도 되는 거야? 10에 곱해줘도 관계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21도 있는 거고, 2 곱한 거 42도 있어도 되고, 5 곱하면 105고, 그 다음에 210까지. 요 4개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들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80이 답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대충? 183번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확실하게 익히고 가세요, 오늘. 여기서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이 3개짜리 나오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응용 문제에서. 일단 n은 최대 공약수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근데 2는 모르겠는데 3은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2개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최소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 여기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무조건? 3이 더 있어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이 최소 공배수 때문에 3이 아무도 없잖아.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게 왜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은 최대 공약수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최소 공배수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얘 세제곱이 없잖아. 얘가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뭐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자, 2는 세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는 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세제곱 고정입니다. 맞죠? 그러면 2는 하나 더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있어도 되죠. 왜냐면 이 대도 여기 얘 때문에 최대원수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2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하기 2 한 거 가능합니다. 곱하기 2 한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5 있어도 돼도 없어도 되냐?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최대공수 안 바뀌고 최대공수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0한 것도 있어도 되겠죠? 2하고 동시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럼 가장 작은 거는 바로 얘가 되겠죠? 아닙니까? 27 곱하기 2니까 54인가요? 가장 큰 놈은 여기다가 몇 곱한 거죠? 10 곱한 게 나오는 거죠. 540이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어떻게 하겠어? 더해라. 총 4가지가 나오는데, 뭐, 54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이제 108이 나오겠고, 5 곱하면은 이제 270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더해라. 그런 문제니까, 54 더하기 541가 답은 뭐가 되죠? 59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 때 우리가 계속 뭐를 많이 쓰고 있죠? 소인수 분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 알겠지만, 소인수 분해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를 계속 알게 된다는 거야.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배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이 장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숫자상에서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얘를 소인수 분해하지 않고 이 상태로 문제를 봤잖아? 거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거의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소인수 분해 안 하고 36, 90, n 있고 최대공수 18이야, 최대공수 540이야 이렇게 줬을 때 문제 풀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야. 진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소인수 분해만 해놨어도 벌써 이렇게 풀기가 쉬워지는 거지. 엄청난 도움이 되는구나. 한번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머리 좀 아플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머리가 아파져요.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최대공약수, 최대공배수 합이 나온다. 자, 184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자연수를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했냐면 합이 96. 여기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 A, B가 있는데 A, B가 더한 건데 A, B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라고 했냐면 최대 공약수가 8, 최대 공배수가 280이라고 이렇게 놨던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배운 게 있죠.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A 곱하기 B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8 곱하기 280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이걸 통해서 A 빼기 B를 구하시오. A가 B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이런 문제. 더해서 96이고 곱해서 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소인수분해 좀 해보면 2의 3승인가요? 8은?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A, B는 기본적으로 둘 다 뭐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2의 3승은 무조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둘 다 최대 공약수가 2의 3승이니까 8이니까 일단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의 3승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80을 소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2의 3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 2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7인가요? 이렇게 나온대요. 최종배수가. 그렇다면 자 5하고 7이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둘 다 5가 있다든지 그러면 최대공수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니까 5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7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대공수가 바뀌어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A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A가 더 큰 거 가지고 있을 거야. A가 보통 7을 가지고 있을 거고 B는 뭐를 가지고 있을 거다? 5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죠? 그때 A 빼기 B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7 곱하기 2의 3승 빼기 5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묶을 수가 있어요. 7 곱하기 5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분배 법칙 거꾸로 써서 2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이제 1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써서 했어요. 그냥 계산 안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 볼터치만 이런 거 계산 잘 안 해요. 그냥 분배 법칙 써서 암산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다 계산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분배 법칙을 배웠지만 실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배운 것들을 써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내가 시켜보면은 안 써요. 배웠지만 쓰지 않습니다. 진짜라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배운 거는 안 쓰면은 배울 이유가 없는데 잘 안 써요. 계산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바꿔가지고. 아닌가? 2의 3은 똑같으니까 7 빼기 5로 분배 법칙 묶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안 배워요? 분배 법칙? 다 배웠어 안 배웠어요? 분배 다 배우잖아요. 이렇게 한 과정에서 2고 2의 3씩이니까 2의 4는 돼서 16이다. 뭐 이런 연산들은 내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85번을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본다 안 풀어본다? 풀어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래야지만 뒤에서 또 내가 테스트에 보면 또 비가 내리지 않겠죠. 비가 내리고 음악도 흐르고 그러면 슬퍼지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자, 잘 풀어지나요? 우리 일단은 2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3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먼저 3을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2를 넣는 거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A가 더 커야 되니까. 첫 번째는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한 거.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그냥 몰빵으로 여기다가 6 곱하고 1 곱하고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게 1번이겠지만 이게 곱해지는 게 1번이 있겠지만 2번으로 보자면 A, B에다가 그냥 6 곱하고 1 곱한 거. 그러니까 2 곱하기 3을 한 거죠. 다 2 곱하기 3을 몰빵을 해버린 거죠. 그냥. 맞아 안 맞아? 가능하죠? 2 곱하기 3을 몰빵해도 큰 문제가 없죠? 여기다가 몰빵해도. 최대공약수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1번의 방법에는 6 곱하기 13이니까 A가 78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4 곱하니까 5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 위에다가 6 곱한 거 몰빵 두 번째 A는 여기 26에다가 6 곱하니까 66에 36에서 156이죠? B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1 곱하는 거니까 26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1을 적절히 분배한 경우 여기다 몰빵한 경우 다른 건 왜 안 썼냐?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반대가 되는 건 쓰지를 않았어요. 원래 뭐 자리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데 A가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것도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A가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커야 돼서 그랬을 때 더해서 될 수 있는 거는 78 더하기 52는 몇이 되는 거죠? 130 얘는 몇이 되는 거죠? 182 그럼 두 개가 다 있어요? 130과 182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푸는지 느낌이 오죠? 186번까지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거의 필강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은데 186번까지 풀면은 이 두 번째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두 번째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만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120이니까) 일단 A하고 B를 봤을 때 일단 O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O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는 더 이상 남발하면 안 되겠고 2의 세제곱과 3을 적절히 분배를 해야 되는데 빼서 25잖아. 그럼 이게 몇 가지나 나오냐? 다 찾으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2의 3승이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야 되죠. 2의 3승을 먼저 배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 2의 3승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없어야 되겠고. 여기 2의 3승하고 3이 몰빵이 돼도 돼, 안 돼? 몰빵되면 안 돼? 왜 안 되죠? 돼요? 왜냐면 2의 3승 3이 있어도 되잖아. 몰빵돼도. 왜냐면 최대공약수가 없다, 안 바뀌고, 최대공약수가 안 바뀌고, 최대공약수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빵이 돼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 분배하는 거냐면 2의 3승과 누구를 분배하는 거야? 3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의 3승은 뭐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3도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가 더 커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3승이 여기 들어가고 3이 여기 들어가거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2의 3승이 위에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왜냐면 A가 더 커야 되니까 아마 요게 답일 거예요. 1번이 아마 1번이 답일 건데 두 번째로는 또 뭐도 가능하냐 위에 몰빵 여기다가 2의 3승도 해주고 3도 해주고 밑에는 1만 곱해준 거 이것도 가능해요. A가 더 큰 거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자리를 바꿔도 되긴 하겠죠. 근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자리 바꾸진 않을게요.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근데 아마 빼가지고 25 나오는 거는 요거겠죠. 왜냐면 요게 5로 묶이니까 2의 3승 빼기 3에 곱하기 5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8에서 3 빼니까 5니까 5, 25가 나오는 거죠. 1번의 케이스가 지금 빼면은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몇이냐 결론은 4로 40. 그 다음에 B는 5, 3, 15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답은 5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유형들 이제 풀어보시면서 대충 느낌을 알았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할 건 뭐냐면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중간에 안 푼 문제들 있잖아. 빨리 지금 풀어봅니다. 중간에 다 비어있던 부분들 있죠? 내가 다 풀어준 게 아니잖아. 그 부분들을 다 채워 넣어서 빠르게 여기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